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MBTI 유형별 연애 공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 요즘 MBTI는 단순한 심리 테스트를 넘어 일상 대화의 주제가 될 만큼 인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너 무슨 유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 물론이고, 연애할 때도 그 사람 MBTI가 뭐야? 라며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커진 것 같아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걸 연애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에서 한 가지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연애 스타일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건 매우 유용해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 많이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MBTI 유형에 맞춰서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어떤 방식이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지 생각해보는 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MBTI가 모든 걸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대략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MBTI 유형이 단순히 성격뿐만 아니라 연애에서의 선호도나 의사소통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깊은 교류를 원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대화를 더 중요시할 수 있죠. 이런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애뿐만 아니라 우정에서도,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MBTI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니까요. 이처럼 MBTI는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연애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유형별로 각각 다른 성향과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연애 성공률을 높여보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ISTJ, ISFJ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사람들. 먼저 ISTJ와 ISFJ 유형을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정감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요. 연애에서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와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꾸준함과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나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ISTJ와 ISFJ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해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나 갑작스러운 계획보다는 미리 약속된 일정을 선호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아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루하루 작은 성실함이 모여서 그들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급격한 감정 표현보다는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아요. 한번 신뢰를 쌓으면 굉장히 충실한 연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신뢰를 잃는다면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관계보다는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하니까 갑작스럽게 애정 표현을 과하게 하거나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꾸준한 연락,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 그리고 작은 배려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ESTP, ESFP 활동적이고 즐거운 사람들. ESTP와 ESFP 유형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애에서는 무엇보다 재미가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정적인 데이트보다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께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스포츠, 여행, 모험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이들과의 데이트를 훨씬 더 즐겁고 흥미롭게 만들어요. 그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고 지나치게 계획적인 것보다는 즉흥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도 즐겨요. 또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솔직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나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에 맞춰서 함께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면 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거예요. 다만 이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무거운 대화나 진지한 주제는 자칫 그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ESTP와 ESFP는 자유롭고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가볍고 유쾌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들과는 서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INTJ, INTP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 INTJ와 INTP 유형은 매우 분석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연애에서도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교감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에요.
INTJ와 INTP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밀착해서 쫓아가거나 간섭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이들과의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소한 이야기보다는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대화가 효과적이에요.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친 대화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좋아하므로 함께 지적인 활동을 즐기거나 서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큰 매력이 될 수 있어요. ENFP, ENFJ 사람을 좋아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ENFP와 ENFJ는 사람들과의 감정적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고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감정이 풍부하고 다정한 성격 때문에 이들과의 연애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ENFP와 ENFJ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말로 표현되는 사랑의 표현에 큰 감동을 받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에 맞춰서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 너무 몰입하다 보면 본인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ISTP, ISFP 개인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 ISTP와 ISFP는 개인적인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애에서는 너무 구속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받기를 원하며 특히 지나치게 감정적인 요구를 하는 상대에게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을 즐기는 활동처럼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과의 연애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ENTP, ENTJ 도전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 ENTP와 ENTJ 유형은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연애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추구해요. 이들은 리더십이 강하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표와 꿈을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 표현을 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예요. 그들의 목표와 계획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들의 주도성을 인정해주면서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MBTI 유형별로 연애 공략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MBTI가 모든 상황에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격은 복잡하고 같은 MBTI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MBTI는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힌트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성격이나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더 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맞춰간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또한 연애는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MBTI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ISTJ 유형이라면 꾸준함과 신뢰를 중시할 것이고 ENFP라면 감정적인 교류와 즐거운 대화를 선호할 거예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다가간다면 그들의 마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편안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항상 존중과 이해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연애의 핵심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MBTI 유형별 연애 공략 방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